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형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평가에서 상담 일지를 대신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평가 매뉴얼과 모니터링 매뉴얼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천박스는 업무 수행 일지를 설명하긴 하겠지만 업무 수행 일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연계되는 서류들도 있고 모니터링상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공부하시는 김에 모니터링 평가 매뉴얼 한 번 정도는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 지금 보여드리는 업무수행 일지 예시 서류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이왕 작성하시는 서류니까 모니터링 매뉴얼하고 평가 매뉴얼 모두 충족하면 좋겠죠. 두 번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수행 일지는 별지로 공단에서 제공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평가 매뉴얼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서 서류를 만들어 두었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공단에서 기본으로 제공한 내용만 지우지 않는다면 기관에선 추가로 얼마든지 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간에 맞춰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욕구 사정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일지의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최초 욕구 사정 또는 정기적 욕구 사정, 상태 변화 기록지,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의 특이사항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신체 상태부터 질병, 인지 상태 등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욕구에 대한 종합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평가 매뉴얼에서는 어르신이 처음 입소하기 전부터 욕구 사정을 잘 작성하고 급여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입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 욕구 사정 기록지를 작성한 이후의 방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욕구 사정 기록지 내용하고 업무 수행 일지하고 욕구 그 사정 내용 자체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어르신당 한 달에 한 번 정도잖아요. 어르신은 상태가 한 달 한 달 다르게 변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요양부 선생님께서 상태 변화 기록지나 특이사항 등에 아마 잘하셨다면 기록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태 변화 기록지나 특이사항을 확인하면 어르신의 상태를 안 상태에서 이번 달에 욕구 사정을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욕구 사정 부분에 작성 핵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최초의 욕구 사정 내용이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실제 현재 어르신의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을 반영해서 욕구 사정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어르신의 허리에 갑작스러운 고통이 생겼다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신체 상태에 반영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잘 쓴 업무 수행 일지와 그렇지 않은 업무 수행 일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욕구 사정이 조금씩 변해서 평가관이나 조사관이 딱 봤을 때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어르신의 상태에 맞추어서 작성을 잘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작성하신 업무 수행 일지를 쭉 넘겨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 일지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서류도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결국은 욕구 사정 부분은 최초에는 욕구 사정 기록지의 내용을 이후에는 상태 변화를 통한 변동사항을 추가해가면서 작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바꾸세요. 두 번째, 급여 제공 계획 부분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 부분 같은 경우에도 초기 입소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초기 입소 시에 급여 제공 계획 같은 경우에 욕구 사정,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 그 다음에 욕구, 욕창, 낙상, 인지 평가 등을 반영해서 아마 작성을 해 두셨을 겁니다. 급여 계획서를. 이미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을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렵지 않으시죠? 잘 작성하셨다면 그냥 복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추후에 상태가 변하거나 급여 제공 계획 작성을 다시 해야 하게 돼서 변경이 된다면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업무 수행 일지에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계획입니다. 이거 뭐 비슷한데요. 만약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면 기재를 하시고요. 제공하지 않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하지 않음이라고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꼭 평가 모니터링 서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보는 서류들을 작성하실 때에는 빈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채워주세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르신이라면 당연히 급여 제공 계획에도 필요 내용과 제공 방법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네 번째,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 부분은 평가에서도 상담을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점수를 충족하시려면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 이전 상담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고 상담에 실무적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는 급여 제공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만점짜리 업무 수행 일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문어체로 어렵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대화한 내용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주시면 쉽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어르신의 현재 상태 또는 상태 변화에 따른 내가 걱정하는 사항을 그리고 해결할 사항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둘, 급여 제공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셋, 어떻게 그걸 해결할지까지 적으셔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평가의 상담 반영까지 진행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어르신이 욕창이 생기기 직전이라 방문간 후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보호자가 바쁘다 보니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며 연계를 요청하심. 땡땡 간호센터를 2주 내로 방문간 후 연계하기로 말씀을 드렸음. 이렇게 해두고요. 캘린더에다가 2주 내에 땡땡 어르신 땡땡센터 방문간 후 연계,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에 방문간 후 서비스를 공단 변경하는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겠음.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진행을 하게 되면 평가의 급여 반영까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죠. 혹시 반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국회의원 카페에서 평가 검색하셔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깊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게 상담에서 급여 제공에 반영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서 급여 제공을 변경하는 방법, 아주 짧은 기간일 때는 상태 변화 기록지나 특이사항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해서 반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상담 반영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A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급여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확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들과 얘기하는 내용으로 채우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한 개. 선생님이 급여 계획에 맞게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저번 상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리마인드를 하면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가사도움하고 정서 지원이 중요한 어르신이라면 급여 제공 계획이 그에 맞게끔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매뉴얼대로라면 선생님께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맞게끔 급여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동안 문어체 또는 구어체 상관없습니다. 쓰기 편하게 적어주세요. 또한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예 반영할 사항, 그러니까 조치할 사항까지 모두 상담에서 적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인데요. 총평에서는 상담 중에 발견된 사항 또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어르신의 특이사항 등을 가지고 조치할 사항 등을 적어주시는데요. 제가 추가로 넣은 내용이죠. 앞에서 욕구사정 급여 계획, 상담, 그리고 제공 확인이나 이런 조치할 것들이 이미 다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특히 상담이나 급여 제공 확인에서 적혀 있는 조치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일단 서류에 대한 연계성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서류 작성도 복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또한 조치사항 등은 실제로 급여 제공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반영한 내용 중에 상담 반영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일지는 실무적으로 다른 급여 제공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평가 매뉴얼을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별 장기간 계획, 욕구사정, 급여계획, 상태변화 기록지와 연동해서 잘 작성하시고 어르신 상담과 직원 모니터링 업무까지 겸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천천박사는 작성 예시를 제공해서 선생님의 업무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작성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런 스토리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국회의원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료 질문답을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입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간단한 예시 서류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등급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그리고 60분 인지활동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대한 전체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대표님들 준비 잘 하세요.
만약 서류들로 증빙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업무 수행 일지와 같은 자료들을 모아두거나 기본적인 기록들을 다 해놓으셔야지 안전하겠죠. 예, 저는 언제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